이제 국회에도 90년대생이 왔습니다. 이 40대 의원을 청년 정치인이라 부르던 이름이 이제야 제 주인을 만났는데요. 올해로 91년생, 만 28살입니다. 이 총선 직전까지 직접 식당을 운영했던 더불어시민당 전용기 당선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용기입니다. 네, 이 청년 자영업자에서 이제는 네. 청년 국회의원, 청년 네. 정치인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네. 이 국회에 오는 발걸음이 남달랐을 것 같은데 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는 정당 활동을 하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이제 전달하는 역할들을 해왔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그 목소리를 현실에 반영하고 수용하고 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무거운 책임감 이제 한 보름여 뒤면은 이제 발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당선된 주변 친구들 반응은 어떠신가요? 친구들은 굉장히 축하해주는 분위기긴 했는데요. 많은 이제 청년 당원들께서 네가 잘해야 이 다음번에 2030 국회의원들이 또 많이 배출될 것이다. 그렇기 네. 때문에 꼭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 되어서 많은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게끔 역할을 좀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네, 이제 의정 활동을 시작하시려면은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될 것 네. 같은데 각오 돼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일상이 오전이나 오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청년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저녁에는 그 이야기들을 사실 공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의정 활동이 될 수 있게끔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원래는 선생님이 꿈이셨다고 네. 들었어요.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당선인 자리에 오르게 되셨나요? 사실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세월호 사건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촛불 전국의 그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이었거든요. 네. 사실 저는 경기도 안산에서 대학생을 하면서 그 세월호의 아픔을 너무나도 직면했습니다. 그때 정치권의 목소리를 나도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촛불 전국을 거치면서 그 국민적 분노가 대단했었는데 그것을 내가 한번 바꿔보겠다라고 하면서 정치권에 오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활동했고 이렇게 또 당선인 신분으로도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또 이 당선 직전의 이력을 살펴보니까 좀 독특하세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낮에는 뭐 당정 활동을 하셨지만 네, 네, 네. 이 밤에는 직접 식당을 운영하면서 네, 네. 자영업을 하셨다는데 네, 맞습니다.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건가요? 사실 청년 정치인들이 경제 활동을 병행해야만 정당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이제 낮에 같은 경우에는 또 회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입법 활동을 제안하기도 해야 되는데 네. 그렇기 위해서는 경제 활동이 필수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친구와 같이 사실 자영업의 길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우리 정책 활동을 했었고요. 저녁에는 뭐 서빙도 하고 배달도 하고 그런 경제 활동을 병행했었습니다. 지금도 잘 네. 운영되고 있나요? 아니요, 지금은 마무리를 해가지고요.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면서 좀 어려움도 많이 겪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자영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자영업 그 정책이 필요한 점이 무엇인지를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전 자영업 정책은 되게 다각도로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굉장히 경제 상황이 좋지 않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조금 네. 많이 수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 대출로서 이것을 좀 풀어주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경직돼 있는 경제 상황을 풀기 위해서 재난지원금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빠져나간 들을 돈을 조금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사실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코로나19 상태로 굉장히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적다 보니까 네. 자영업자들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이것을 정부에서는 8월까지 5월에 신고하고 8월 달까지 유예를 좀 해주긴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늘리거나 뭐 전향적인 정책들로 좀 변형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계속 청년을 강조했는데 네. 이 기성 정치인과 사회를 보는 시각도 좀 다를 것 같아요. 네네. 90년대생 그리고 청년 정치인으로서 21대 국회에서 꼭 이루고 싶은 좀 정책이 있을까요? 저는 국민들께 일하는 국회 모습이 저것이다라는 것을 사실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국회라는 본질적으로 사실 토론과 설득의 연속이고 그것으로서 민생 법안을 빨리 처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국회는 사실 당리당략을 위했었고 반대를 위한 반대가 만연한 국회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기성 정치인들과 함께 연대하면서 일하는 국회의 모습으로 꼭 바꾸고 싶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또 꼭 만들고 네, 싶다라고 맞습니다. 하셨는데 사실 이 선거 때마다 청년 정치인 항상 강조돼 왔어요. 네. 그런데 막상 이 의정 활동이 시작되고 국회가 열리면 청년 정치인이 크게 눈에 띄지 않는 것 네. 같았거든요. 그리고 21대 국회도 보면은 50, 60 세대 네. 아빠뻘이라고 할 수 있는 이분들이 거의 80% 이상 절대 다수인데 네. 청년 정치인으로서 좀 어려움은 없으실까요? 사실 청년 정치인들이 뛰어들기 힘든 구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돈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지역구에 계신 분들과 소통하는 문제도 뭐 이렇게 쌓여 있기 때문에 사실 들어올 수가 없는 구조를 먼저 바꾸지 않으면 청년 정치인들이 대거 진입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꼭 이것들부터 선행돼서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 청년 정치인들이 그동안 많은 기성세대 분들과 소통을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소통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성 정치도 그동안 많이 봐오셨을 텐데 네네. 청년 정치인으로서 꼭 이것만은 바꾸고 싶다 하시는 게 있을까요? 청년 정치인으로서 사실 저는 그 선거권 관련해서도 이번에 네. 18세로 인하됐는데 네. 피선거권도 조금 인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가장 기준이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피선거권이 지금 25세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 25세는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있고 25세가 넘지 않으면 국민의 대표 될 수 없다라는 것도 약간 어불성설이지 않나 해서 꼭 그것을 한번 바꿔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이와 함께 또 닮고 싶은 본보기로 삼고 싶은 국회의원도 네.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가장 먼저 누가 생각나시나요? 저는 두 분 정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더불어민주당의 김혜영 최고위원과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최고위원 두 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네. 김혜영 최고위원은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신념을 가장 잘 지키는 정치인으로 소문이 나 있고요. 네. 박주민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 모두가 아시다시피 정말 일 열심히 하고 헌신하는 국회의원으로 남아 있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네. 그래서 정말 일 잘하고 자신의 소신을 잘 지키는 국회의원으로서 그분들을 닮고 싶습니다. 네. 이 마지막으로 4년 뒤 임기가 끝나고 네. 이런 국회의원으로 기억 남고 싶다. 사실 이제 국민들께 젊은 친구 시켜놓으니까 일 잘하더라 네. 이런 정도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이제 젊은 친구들이 또 도전 의식을 가지고 국회나 지방의회에 많이 진출할 수 있는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요. 네. 저는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 꼭 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청년 정치인으로 발돋움한 만큼 그만큼 책임감도 크게 느껴지실 것 네. 같은데요. 21대 국회에서 꼭 일 잘하는 국회의원으로 활약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시민당 전용기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